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아강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죠. 기출문제 중요성은 뭐 익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행정법 같은 법학 과목이죠. 이런 기출문제의 비중이 국어, 영어, 국사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분이라고 봅시다. 뭐 지금 73.8이라고 되어 있는데 80%를 상회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거의 90%까지도 기출됐던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죠.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보기 지문이 조합돼 가지고 변형되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바꿔가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은 제일 좋은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이죠.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11월 때부터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은 지금 이제 점수를 아주 잘 받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다. 뭐 물론 이제 그런 좋긴 하죠. 그런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기출 문제,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하는 문제 풀이는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7월 달, 8월 달부터 이제 기본 수업 열심히 수업 들었죠. 들었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혹시 빈틈은 없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이 했을 때 이제 아마 점수들이 맨날 이렇게 나올 때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뭐 점수가 아주 꾸준히 잘 나온 사람들 있지만 점수가 보면 진짜 평균이 56.49니까 60점이죠. 60점이니까 그거보다 더 점수가 밑으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좌절하는 의도로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점수를 지금 현 시점 자기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약점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을 잘 봐야 될 것은 시험 당일날 실전에 가서 가장 점수를, 평소 때는 점수가 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국 실전에 가서 고득점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 스트레스도 받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조금 이렇게 멘탈을 강하게 가지고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문제를 풀 때 시험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풀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찾아서 확인하시고 또 체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반복 학습하는 게 그냥 기본 교재를 막연하게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반복 효과가 높았냐,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개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이번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 맨날 강조했지만 기본 교재 꼭 지참하십시오. 기본 교재. 그리고 혹시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본 교재 또 역시 옆에다 두시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나가는 것들은 거기에 너무 공들이지는 마십시오. 막 거기 메모하고 적고 또 체크하고 다음에 볼 것처럼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쏟아지는 자료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지 마시고, 그리고 아는 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다 모르겠다, 다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못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적는 거에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는 거 그냥 체크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 같으면 일단 설명을 듣고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책 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만 항상 기본 교재를 옆에다 두고 보시고요. 근데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많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본 교재 필요한 부분도 바로바로 책에서 확인시켜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어느 정도까지 풀어봐야 되냐? 뭐 당위론적으로는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 다만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분량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요약해서 볼 것인가, 이제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는 10개년, 15개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누적된 기출 문제를 친다면 뭐 2만, 3만 문제도 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풀어볼 정도까지만 하면은 뭐 좋긴 한데, 항상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시간을 어떻게 하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가 가장 그 기출 문제를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11월 달, 12월 달 하반기 때는 최근 4개년 동안 있었던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물론 제가 기출 문제 중에서도 좀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뭐 국회 8급 문제라든지 뭐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세무사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11월 달, 10월 달은 하진 않고 오늘 이제 나중에 1월 달, 2월 달 아니면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내년 전범위 모의고사 지방직까지 6월 달까지 계속 진행될 거죠. 물론 이제 구문 또 그 다음에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문제를 풀어도 한 뭐 4, 5천 문제 넘게 풀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적절히 제가 단계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거만 잘 푸셔도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보통 보면 요즘은 뭐 1,500페이지 막 그 정도가 기본이고 그냥 책 두께만 하다도 이거 완전 흉기죠. 그거 집어던지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책이 두껍고 뭐죠 묵직하단 말이죠. 뭐 근데 다만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은 거기에 해설이 너무 자세하게 많이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에 있는 해설이 판례 해설이라는 게 결국 다 기본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 교재 열심히 보고 그거 반복해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또 그다음에는 막 심화 과정이라 했고 또 아니면 요약집에 그죠 그걸 또 다시 보고 그것도 한 7, 800페이지 되는 거죠. 그거 열심히 보고 난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할 때는 기출 문제집에 판례도 막 길게 돼 있는 거 그거 풀고 그러니까 중복 뭐 반복이라고 좋게 말하면 반복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비판적으로 본다면 중복 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너무 그렇게 두꺼운 내용의 해설 자세하게 되는 거를 하기 처음에는 좀 편하게 우선에 막 기본 교재 안 찾아봐도 한 번에 나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중복 투자, 과잉 투자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 교재를 옆에다 두고 문제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양만 해더라도 상당히 분량이 분량이 적은 분량은 아니죠. 해설은 없습니다. 해설은 없는데 해설까지 달려놓으면 또 너무 자료가 두꺼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또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해설은 없습니다만 대신 이제 수업을 잘 들으셔가지고 보완해서 보시고 그래서 일단 4개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의고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작이죠. 실시간 모의고사 시작하는데 이거는 2019년도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들 10월 우리가 10월 17일 날 있었던 어디입니까? 국가직 7급이죠. 국가직 7급 문제까지는 우리 교재에 반영을 해놨는데 근데 2019년도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해놨고요. 2019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개년 문제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한 거니까 단원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단원별로 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기본 교재 항상 옆에다 두고 같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에 너무 많은 공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설명 듣고 아는 것은 그냥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고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해놓고 이제 책에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이 정도 보시고 문제 오늘 봤던 문제 그죠 기출 문제죠. 모의고사 문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모의고사 오늘 범위는 행정 1편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행정상 법률관계, 특별권력관계까지가 되겠죠. 그 부분에 기출 문제를 위주로 그러니까 기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하고 하면 이제 4개년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통치행위 해당하지 않은 거. 이거 아주 단촐하죠. 단촐한데 이건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통치행위는 또 첫 시간에 초반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이죠. 통치행위 해당하지 않은 것. 대통령의 서훈 취소. 여기 바로 정답이죠. 서훈 훈장을 주는 거죠. 주는 거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이 누구한테 어떤 기준에 줄 건지 통치행위죠. 그러나 줬다가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서훈을 받으면 상훈법이라는 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통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제외시키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서운 취소가 통칭이 아닌 것이고 바로 정답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명권 행사하는 거 1학급 파병 결정은 기본반 수업 들었던 학생들 심화 때 제일 기본 통칭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사명권 행사로 얘기했었죠. 그거. 그래서 사명권 그저 1학급 파병 결정이었죠. 그렇게 되고 4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요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었죠. 둘로 나눴죠. 돈 보내는 거는 통치행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돈 보낸 건 통치행위 아니다. 한 판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그래서 이거는 통치행위가 맞고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죠. 5번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죠. 다만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통치행위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다들 기본적으로 잘 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마 7페이지, 8페이지, 8, 9페이지에 주로 많이 나 있죠. 통치행위로 보는 것 아닌가 서로 비교 등 한 판례에서 둘로 나누는 것들이 출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온다는데 최근에 통치행위는 요 서운 취소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럼 이제 기본 교재 보신 분은 8페이지 펴 보시면 그 밑에 여백에다가 2단으로 트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다 또 적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책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것이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예시니까 처음이니까 예시니까 통치행위 하면서 우리가 서훈이죠. 서훈을 주는 거, 훈장을 주는 거, 요거는 누굴 어떤 기준에서 이제 훈장을 줄 건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유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줬다가 취소하는 서운을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서운 수여가 통치행위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서운 취소는 서운 수여와는 달리라는 그 문장으로부터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고 사법심사 안 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서 보는 것이죠. 한 판례에서 두 가지로 쪼개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분들은 요거 지금 적기라지만 또 안 그러면 또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막 연습 뭐 프린트물에다 막 적고 할 건데 적지 마시고 책에 있는 걸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 아주 쉬운 문제를 시작했고요. 정답률은 80.8 뭐 무난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통칭이 한 번 더 나오죠. 이게 1번처럼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2번처럼 문장식으로 나오죠. 문장도 우리가 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 방법들이죠. 문장을 하나하나 다 또박또박 한 글자 빠지지 않고 다 읽는다. 뭐 취지는 좋아.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속도가 더 더딘 거죠. 그래서 이거 통칭이 하면 이미 판례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1번 금융실명제 하면은 뭐지? 금융실명제 긴급 재정경제명령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던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그럼 이제 그 오른쪽 9페이지 보시면 위에 트리노트가 머릿속에 딱 연상이 되면서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죠. 그럼 일단 나오는 건 뻔합니다. 두 가지 통칭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된다라고 그 구도죠. 그래서 1번 보니까 긴급 재정경제명령 통칭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딱 그대로 나와 있죠. 1번으로 2번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또 나왔죠. 서운 취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맞죠? 그래서 서운 취소는 통칭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 통칭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에 해당되므로 사법적 통제, 정치적 통제로부터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죠. 뭐는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통칭에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적인 잣대로 위법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인 통제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죠. X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기출문제로서 나왔었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통칭이는 한계, 정치적 통제는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제 보시면 꽤 오래전 2004년도 서울시 국어문제에서도 이미 예제 1번에 보기 1번에 보니까 그 지문 그대로죠. 통칭에는 정치적 통제, 사법적 통제,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자유롭다. 그 문장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물론 그 중간 사이에도 뭐 요 지문은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게 때문에 조합은 좀 바꿔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역시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X. 4번 정상회담 개최 둘로 나눴죠. 그래서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 통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못하다. 맞죠? 4번 5. 정답은 3번. 통칭에는 다른 전문가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정답률도 72.3이면 꽤 무난히 잘 나왔습니다. 자, 3번 법치행위 원리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죠. 자, 요게 정답률이 42.5% 조금 낮다 그죠? 봅시다. 법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서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법우위, 보통 우리가 법률우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최근에 몇몇 교수님들은 법률이 아니라 법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법률위에서는 법률해버리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법이라고 적어놓고, 다만 이제 법이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법률우위하고 법률유보하고 법의 범위가 다르죠. 법률우위는 모든 법이야.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서법, 판례법, 조리법 같은 불문법까지 다 포함되죠. 반면 법률유보는 법이라고 할 때 뭐야? 성문법까지는 포함되지만 불문법은 제외되죠. 그래서 1번 법우위, 법률우위 원칙의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그리고 관서법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이다. 1번이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법률우위는 모든 법, 법률유보는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법은 성문법, 불문법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법률유보는 성문법만 포함되는 것이겠죠.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정답이 좀 낮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들어보면 쉬운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독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죠.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21페이지 보시면 법률우위, 법률유보 비교하는 박스가 있었죠. 그래서 법률우위는 법도 범위가 넓고 행정의 범위도 넓죠. 모든 행정작용 다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되죠. 반면 법률유보는 법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죠. 성문법까지는 되지만 불문법은 제외돼. 그리고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는 행정작용은 가장 좁은 침해유보설부터 가장 넓은 전부유보설까지 계속 견해들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지만 결국 뭐로 기억이 된다? 적절히 나누자. 중요상 유보설. 범위가 중요한 건 의회가 정하고 안 중요하고 안 본질적인 것은 행정부터 맡겨주자. 이게 중요상 유보설로 다양한 학설 대립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박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요 박스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더군다나 이제 1번의 정답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뜻 손이 잘 안 가.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설마 1번부터 왠지 정확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이제 고수 수험생들은 뭐야?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체크하고 2번부터는 보면 안 돼. 괜히 봤다가 시간만 소요되거나 헷갈리거든. 근데 아직까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이 있는 좀 어중간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번 풀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서 2번, 3번, 4번. 근데 이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해설할 때 충분히 과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수업 시간에 시간을 줬죠. 실전 시험에서는 1번에서 정답을 찾으면은 모의고사 칠 때는 정답을 찾으면 2번부터는 보지 말고 넘어가는 그 습관을 지금부터 계속 들이십시오. 우리가 보통 아직은 긴장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번 정답을 찾아도 2번, 3번 다 한번 읽어보고 가면 그럼 이제 시간이 자꾸 쫓기면 나중에 이제 10분 이후부터는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제 막 마음이 급하면 또 평소 때 잘 들어오던 질문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3번 아까 주어진 시간 15분 안에 원래 20분인데 조금 시간을 더 빠듯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빨리 푸는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1번 질문 넘어가지만 이제 해설 강의할 때 2번, 3번, 4번 질문의 의미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 작업 근데 그게 생각보다 습관이 잘 안 들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지금부터 찍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 시간에 쫓겼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게 사실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쫓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간을 잘 배분하는 그런 연습들도 평소 때 해줘야 실전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1번 나왔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 2번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2번은 해설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2번 볼까요? 법치행정의 현대적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 반대로 되어 있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겉으로만 법이죠. 악법도 법이다. 그런데 실질적 법치는 알맹이, 내용까지도 정당한 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쫙 뽑아놨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라고 해서 국가한테 유리한 법치주의 체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한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방향이 다르고요. 3번 법률 여부에서의 법률 여부라는 것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라까지는 맞죠. 그러나 불문법으로 간섭법이나 판례법은 제외되죠.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겠죠. 그 성문법, 불문법, 법률 우위할 때 법하고 법률 여부할 때 법의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 3번 지문 틀렸죠. X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등장을 했던 지문들이 되겠죠.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옛날에 2007년도 경북국어 문제, 요게 좀 오래된 문제이지만 법률 우위, 법률 여부를 비교하는 가장 스탠다드 문제다면서 보기에 4번이 고지문 그대로 있죠. 법률 여부 원칙의 법률은 뭐냐? 형식적 법률 명령까지는 맞는데 불문법으로 지문도 거의 그대로죠. 고지문 그대로 뺏겨온 거죠. 복부의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률 여부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서 조직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말한다. 이게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는 일단 조직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가요? 형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조직법적인 근거는 누구의 권한인가? 그러니까 법에서 조직적으로 권한을 배분한 것이겠죠. 반면 작용법적 근거는 이제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행사할 때가 되겠다.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뭐 어느 업무든지 간에 자기의 소관 업무 범위 안에는 들어가야 돼. 그러나 작용법적 근거는 이제 그러한 자기의 조직법상 권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가. 이걸 작용법적 근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 우위를 할 때는 뭐를 말한다? 작용법적 근거를 말해.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고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한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평소 때는 잘 안 나오다가 2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쯤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나오더라? 저 뒤에 우리가 행정계획에 가서 보시면 행정계획을 둘로 나누죠. 뭐하고 뭐로 쪼갭니까?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쪼개는데 구속적 계획은 뭐지?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작용법적 근거도 필요하죠. 반면 비구속적 계획은 뭐야?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하죠. 그때 근거가 없어도 된 것은 뭐지?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만 조직법적 근거, 최소한 소관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계획할 때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뭐 할 때 등장을 합니까? 행정지도, 우리가 사실행위도 뭐하고 뭐로 쪼갭니까?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쪼개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조직 근거도 필요하고 작용 근거도 필요해. 그러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최소한 소관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그거 할 때 한번 등장하죠. 그걸로 물어보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조직법 작용 근거는 우리가 법률 유보할 때는 요 작용법적 근거를 이야기를 한다. 법률 유보할 때 법률은 구체적인 행정 작용을 할 때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필요한 거죠. 요 이야기는 교재 보시면 그 밑에 21페이지, 이건 다 숨어 있는 지문에서 평소때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 21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은 파랗게 조그마한 글씨가 있죠. 그리고 법률 유보할 때 법의 의미는 크게 3가지: 조직법적인 근거, 작용법적 근거, 통제법적인 근거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문장 나와 있나?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작용법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말이 살짝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소 때 수업 시간에도 잘 설명 잘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책에서도 확인해보고 요런 표현,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은 사실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조금은 평소 때 자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서 틀리는 경우가 곧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다른 교재인 분들도 제가 다른 교재인 분들이 항상 수업 들을 때 또 이게 페이지 표시하면 조금 이렇게 이제 소외감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풀이도 항상 뭐를 옆에다 두고 기본 교재들을 옆에다 두고 반복해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이제 다른 교재인 분들은 없다면 제가 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 유보할 때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이게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자격이 다 요구되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본다면은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이 봐. 법률 유보 원칙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작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다. 서울시 취급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정답은 1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사실 조금 그러니까 굳이 1번에서 정답 찾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시간을 또 줄이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 점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정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는 지문들이 조금 낯선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하나씩 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